그 PPT가 나오면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뭐 저는 전에도 한번 예수양남교와 청년들 그 네팔 가려고 단기 선교 준비할 때 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공정여행 이야기 나누고 그랬었어요. 근데 재밌게도 작년에 제가 저희 7년 이제 6년 사역을 마치고 안식년을 가졌는데, 안식년에 제가 작년에 저희가 베를린에 한 달 동안 가 있었어요. 베를린에 한 달 동안 가 있고 이제 유럽의 여러 도시들을 리서치하면서 유럽의 도시들이 여행에 관한 정책을 바꾸는 걸 보면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제가 그 일들이 너무 흥미로워서 바르셀로나 사례, 뭐 베를린 사례 또 문제들을 조사하고 글을 쓰고 이러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서울시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울시가 관광의 정책을 공정여행으로 채택하려고 하는데 전문가가 필요하니까 자문을 구하겠다고 관광정책에 자문을 해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일 때문에 다시 베를린을 갔는데, 베를린에서는 공정여행을 하는 단체가 교회가 만든 NGO 중에 독일은 두 개의 단체 유명한데 하나가 카리타스고 하나가 코이노니아랑 브레드 포 더 월드라는 두 개의 개신교 단체가 있어요. 이 세 단체가 지금 베를린에서 발생하는 모든 난민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그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 3월에 베를린에서 열린 ITB라는 굉장히 큰 세계 18만 명 정도가 모이는 그 관광에 관한 컨퍼런스를 갔는데, 그때 있었던 주제 중에 하나가 난민이 오고 있다, 관광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세션의 주제가 열리는 거예요. 제가 그 질문이 너무 신선했어요. 그래서 누군가랑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어떻게 관광과 난민을 연결시킬 수가 있었냐, 그리고 실제로 무슨 일을 하고 있냐 물어봤더니 난민들이 당장 왔는데 묵을 곳이 없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호텔 업계에서 문을 연 거예요. 남는 방들을 전부 인폼을 하고 그 기간 동안 난민들을 수용을 하고 난민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훈련을 시켰어요. 서비스업을 훈련을 시킨 거예요. 박물관들이 어떻게 했냐면 박물관에 먼저 온 난민을 고용해서 그 난민이 나중에 도착한 난민들을 가이드하도록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 프로그램 이름이 뮬카타, 아랍어로 만남의 장소라는 뜻이었어요. 왜 박물관에서, 다른 데도 아니고 박물관에서 난민들을 가이드 투어해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셨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러시냐면, 난민들이 와서 정착하려면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독일이라는 사회는 언어만 배운다고 이해가 되는 사회가 아니에요. 독일을 이해하려면 문화를, 역사를, 예술을, 철학을, 음악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베를린에 100개의 박물관이 있어서 박물관 도시라고 불리우거든요. 이 박물관들이 수요일, 금요일에 시리아 출신 가이드들을 배치해서 아랍어로 가이드 투어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그 가이드 투어를 갔다 왔거든요. 제가 다시 마지막에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난민과 관광을 연결시킬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그분 중에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왜 안 되죠? 우리는 그 질문을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고 있는데요. 난민이 오고 있다. 학교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난민이 오고 있다.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난민이 오고 있다. 마을은 무엇을 할 것인가? 난민이 오고 있다. 난민이 오고 있는 것을 우리 사회 전체가 질문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그 질문이 켜켜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이 도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광업계도 그 질문을 안 할 수 없는 자리에 몰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갔다 온 난민 캠프에 대학생들이, 베를린 대학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이런 현장들을 보게 됐어요. PPT. 아 그래요? PPT 사진을 그럼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어제 베를린에서 돌아왔거든요. 어제 아침에, 지난주 내내 베를린에 있다가 제가 그저께 예배드렸던 베를린의 한 광장이에요. 그 제가 같이 사역하는 그 베를린에 있는 한 단체가, 제가 올해 제가 지금 지지난주에 바르셀로나 시에서 초청을 받아서 한국의 공정여행 운동에 대해서 좀 소개해달라, 그리고 서울의 정책 변화에 대해서 좀 발표해달라 그래서 바르셀로나에서 강의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갔던 그 독일 친구가 저를 설득해서 너 꼭 이 행사에 와봐야 된다. 이게 독일 교회 전체가 모여가지고 2년에 한 번 하는 행사인데 이 행사를 꼭 봐야 된다. 그 친구가 이제 작년에 저희 교회도 왔다 갔거든요. 너희 교회 페어철치라고 하지 않았냐. 그럼 독일에서는 페어철치 운동이 훨씬 일찍부터 80년대부터 시작했는데 그런 교회를 꿈꾼다면 이 행사를 꼭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베를린에 설득돼가지고 바르셀로나에서 베를린으로 넘어갔어요. 여기가
베를린 의회가 있는 저 돔에 올라가는 관광 코스거든요. 의회의 투명성을 상징하는 저 위에 이제 투명 돔이에요. 저 앞에서 독일 교회의 날 행사가 무려 5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키르센타크라는 독일 교회의 날이고 2년에 한 번씩 독일의 주요 도시를 도는데 이번 차례가 마침 베를린이었던 거예요. 오프닝 예배를 드리는데 저 앞에는 아프리카 각 독일 교회들이 선교하면서 관계 맺고 있는 그 여러 선교지에서 온 합창단들이 성가대를 하고 있고, 그 앞에는 브라스 밴드가 있고, 이날 축도는 누가 했냐면 영국 캔터베리 대주교, 영국 성공의 수장인 영국 캔터베리 대주교가 와가지고 축도를 하고 여자 목사님 한 분이 또 같이 예배 집전을 했어요. 저 앞에 한 3만 명쯤 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다 같이 종이를 들고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이런 찬송을 저 베를린 의회 앞에서 다 같이 찬송을 부르는데 제가 소름이 쫙 돋았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 행사의 지금 캐치프레이즈거든요.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은 나를 보십니다 라는 선고예요. 독일어로는 이렇게 써있고 영어로는 You see me, 당신은 나를 보십니다. 근데 제가 독일 갈 때 이번에 비행기에서 본 영화가 아바타였거든요. 여러분, 아바타의 핵심 대사가 뭐예요? I see you거든요. 제가 아바타를 늦게 봤어요. 옛날에 못 보고. 너무 신기하게도 아바타를 보면서 그 한 문장이 제가 되게 마음에 남았는데, 또 알고 오늘 와보니까 여기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님을 봅니다. 본다라는 게 뭘까요? 내가 복음을 보여준다라는 게 뭘까요? 제가 독일에 갈 때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독일 교회는 예배당이 텅텅 비잖아요. 그래서 장례식하고 결혼식을 할 때만 교회를 가요. 근데도 사람들이 텍스를 내요. 교회세를. 교회세를 내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가 무엇을 하는가, 교회가 과연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가에 굉장한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행사를 하는데 베를린에서 한 장소에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드렸던 그 오프닝 예배를요, 서울로 치면 신촌부터 잠실 주경기장까지, 광화문의 세종문화회관부터 세종문화회관 광장까지, 또 종로에 있는 종묘 앞에 서울에 있는 성북동까지 베를린 전체의 지도를 나눠주는 거예요. 교회의 날 행사를 하는데. 그리고 아까 있었던 앞에 있던 대형 무대가 5군데 정도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각 교회에서 온 연합 찬양팀이 올라와가지고 콘서트를 하고요. 그 나라에서 진짜 유명한 뮤지션들, 또 아프리카 콩고에서 가나에서 온 뮤지션들이 와서 아프리칸 댄스를 하면서 다 춤을 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도로가 다 통제가 되고, 이 교회의 날 행사는 국가 행사로 이미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독일 교회의 날. 도대체 아니 무슨 행사길래 교회의 날 행사인데 온 도시를 코엑스 부스 전체를 그 부스가 메우고 있고, 도시 전체 곳곳에 저 깃발이 나부끼고 사람들이 올림픽 할 때처럼 저 목도리를 주황색 그것을 메고 다니고 이러는 거예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올라가면 신촌 전철역 올라가면 이런 부스들이 막 있고요. 또 다음 장 보여주세요. 네. 네. 그리고 보시면 저런 작은 무대들이 또한 100여 개가 있어요. 이 5일의 행사 동안에 2,500개의 이벤트가 조직되고요. 저 이벤트를 진행하는 사람들만 3만 명이 움직인대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는 10,000명 정도가 들어가는 베를린의 가장 큰 콘서트홀이거든요. 여기를 아프리카 찬양팀이 와가지고 앞에서 지금 아프리칸 월십을 하고요. 밑에서 청년들이 지금 다 아프리칸 댄스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다음 장. 네. 여기는 그 코엑스 같은 전시장이에요. 여기는 베를린의 유럽에서도 가장 큰 컨벤션을 하는 장소거든요. 18만 명까지 수용이 되는. 여기에서 전체 컨벤션을 하고, 지금 이 밑에 있는 건 공정무역 커피예요. 한 세션 자체가 전부 독일 교회가 하는 공정무역 세션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신제품, 올해의 신제품인데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특별 한정판 루터 커피예요. 루터 커피, 루터 초콜릿, 그리고 루터 인형까지 만들어가지고 루터가 너무너무 상품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 갔더니 거기는 또 루터가 바바리맨처럼 이렇게 옷을 쫙 펼치고 알몸으로 이렇게 있는 장면을 보면서 루터의 실체를 고발하는 막 또 그런 청년 행동들이 있는 거예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베를린에 지도를 또 나눠주는 팀이 있어서 여기 뭐 하는 데인가 봤더니 저게 베를린에 있는 페어트레이드 타운을 표시한 지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를린의 공정무역 도시운동을 교회들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교회의 날 행사를 갔는데 그걸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도르트문트에서 온 청년들이거든요. 이 친구들은 한 학교에 공원 옆에 한 학교 전체를 자기네가 전시 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시 부스의 제목이 에코시티였어요. 에코시티. 도르트문트라는 도시에서 온 청년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전시하고 있는 세션은 자라, H&M부터 윤리적 패션까지 청년들이 늘 입는 옷 브랜드를 쫙 다 전시해 놓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또 공정하게 바꾸어 갈 것인가. 근데 이 옷 세션만 있는 게 아니라 먹거리 따로 있고요, 신발 따로 있고요, 에너지 문제 따로 있고요, 환경 문제 따로 있고요. 도르트문트에서 온 크리스찬 청년들이 이거를 전시를 하고 도르트문트 시에다가 이거를 정책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 도시 앞에 에코라는 키워드를 붙이고 크리스찬의 가치로 이 도시의 정책 변화를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거죠. 다음 장 보여주세요. 네, 이 장면은 뭐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런 장면은 아니에요. 어떻게 사진을 작가가 묘하게 찍었어요. 그죠? 원래 외국 사람들 인사할 때 이렇게 한번 쪽 하고 이렇게 한번 쪽 하는데 미묘하게 사진이 찍혔어요. 이 교회의 날 행사에 가장 메인 이벤트가 이번에 뭐였냐면 뉴스 보신 분들 계시지만 오바마하고 메르켈이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2시간 동안 민주주의의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토론하는 대담이었어요. 이 자리에 몇 명이 왔냐면 7만 명이 왔어요. 제가 베를린에 있었는데도 거길 가지를 못했어요. 가봤자 볼 수도 없고 그 브란덴부르크 문 앞을 꽉 채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의 날 행사가 누구에 의해 진행되냐면 평신도 조직위가 있대요. 이 일을 진행하는 청년은 청년 조직위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1945년에 독일이 홀로코스트나 전쟁이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유럽 사회 전체가 절망하고 있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신은 어디 계시는가? 신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절망하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 소망을 묻는 자들에 대한 교회의 응답으로 이 행사가 조직됐다는 거예요. 고백교회의 전통을 따라. 그리고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제가 전시 부스를 갔는데요. 독일에 있는 NGO란 NGO는 다 나온 거예요. 선교 부스랑 뭐가 같이 있냐면 개발 NGO가 같이 있는 거예요. 원조가 아닌 구매를, 공정무역 운동의 가장 주요한 리더들이 영국이나 독일이나 교회들이고 파운데이션을 만든 재단을 만든 조직들도 전부 크리스찬 재단들인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 선교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옷을 모아가고 돈을 모아가고 그걸 갖다 주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만나는 운남성의 고산부족들이 태국의 치앙마이에 있는 소수부족들이 어떻게 하면 캄보디아에 있는 빈민가에 있는 가난한 아이들이 자립적 삶을 자신들의 공동체와 문화와 가치를 존엄하게 여기는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하게 공평하고 정의롭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 속에서 공정여행이라는 게 선교의 필드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그것을 움직여가고 있는 거죠. 영국은요, 영국 교회 7,500교회가 공정무역 교회로 선언을 했어요. 5,000개의 캠퍼스가 공정무역 학교로 선언을 했어요. 영국의 대학 순위를 매해 발표를 하는데 영국의 한 대학이 캠브리지가 옥스퍼드 캠브리지가 둘이 서로 되게 경쟁하잖아요. 근데 옥스퍼드가 1위를 하고 캠브리지가 11위를 한 거예요. 이유가 뭐였냐면 대학 순위를 매기는 평가에 그 대학이 공정무역 대학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가 들어갔는데 캠브리지가 참여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11위로 떨어지고 부랴부랴 다시 공정무역 대학 운동을 하게 된 거거든요. 우리가 학교에서 정의에 대해서 배운다면,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다면 어떻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것이 아름답게 행동으로, 작은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것이 공정무역 운동이었어요. 제가 화성에서 이제 공정무역 저희가 교회에서 7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작은 공정무역 카페를 만들고 3년 전부터 저희가 공정무역 강사를 이제 훈련하는 프로그램들을 시작했어요. 교과서에 4군데의 공정무역이 들어가 있고 중3 국어 교과서에선 제 책에서 공정무역 현장을 갔다 온 본문이 이제 기재가 돼 있어요. 그리고 공정여행도 교과서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교대 다닐 때 이걸 배운 게 없으니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책에서도 원고를 넣고 제가 인도의 빈민가의 공정무역 현장을 갔다 온 얘기가 원고에 들어갔는데 문제가 출제가 어떻게 되냐면
저자가 빈민가에 가서 발견한 것은 1번 가난한 사람들의 희망, 2번 뭐뭐뭐뭐 이렇게 똑같이 그냥 그 문제들이 출제가 돼 있는 거야. 아무 영혼이 없이. 근데 학교들에서는 자유학기제를 하고 뭘 하면서 이걸 가르쳐야 되는 과제가 당면이 된 거거든요. 근데 화성시에서 저희가 공정무역 강사를 양성하고 공정무역 교육을 한다는 걸 안 거예요. 강의를 요청해서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한 해에 12개에서 15개의 학교에 500명의 학생들을 교육하는 강사들을 계속 파견을 했어요. 그리고 경기도가 올해 공정무역 조례를 만들고 이제 9월에 발표를 하거든요. 9장짜리 경기도에 새로운 법이 생겼어요. 공정무역 마을과 학교와 대학과 교회를 지원하게 되는. 화성시도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일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제가 평화운동하고 뭐 이런 여러 국제활동들을 하다가 7년 전에 목사님 하나님 화성으로 부르시면서 일들을 다 내려놓고 화성에 오게 되고 더불어숲 동산교회를 저희가 같이 시작하면서 고민하게 됐어요. 교회가 지금도 여러분 개척기도에 참여하고 지원하고 기도하시는데 아니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 교회를 하나 더 보태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것 같은 그 교회가 하나 생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하던 그 평화운동 뭐 교회 공정무역 사역 그거 아니 하나님은 그럼 처음부터 교회 전도사를 하게 하시든가 이러시지 왜 나한테 그렇게 15년간 NGO 일을 하게 하셨을까 이런 고민들이 됐어요. 근데 저희가 교회 개척을 하러 공간을 우리 아까 그 개척하시는 목사님도 상가를 얻으셨다 그러는데 공간을 얻으러 이렇게 다니는데요. 우리가 도서관도 하고요, 카페도 하고요, 뭐도 할 거예요 이러면 아 너무 좋겠네요 하고 이렇게 반응을 하다가 근데 그걸 누가 하는 거죠? 이러면 교회가 할 건데요. 이러면 아 저희는 계약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험을 몇 차례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저희 교회 집사님들이 작년하고 올해 그 공정무역 관련해 가지고 그 공정무역 교실을 한다고 전단을 들고 다니고 또 동네에 협력을 구하는 과정에서 동네 사람들이 아우 너무 좋은 일 하시네요 하면서 전단을 다 주고 붙여주게 도와주고 또 그 일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동네 학교들에서 80명씩 100명씩 학생들이 교회에 와서 이 본당에 앉아서 공정무역 강의를 듣고 공정무역 초콜릿을 먹어보고 왜 우리가 세상을 공정하게 바꾸어 가는지를 배우는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작년 여름에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예, 그 다음 사진. 예, 예. 지금 독일 교회의 날 행사에 이제 이만큼이 참여를 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제가 이제 요 얘기 하려다가 그 얘기를 앞에 하게 됐는데 제가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으로 다시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비행기 타보면 왜 그 구글 맵처럼 위성으로 이렇게 지구본이 보여지잖아요. 뭐 파리면 파리, 베를린부터 이렇게 인터랙티브 맵으로 막 보여져요. 그럼 제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루트랑 이렇게 보면서 오게 돼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인천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봉담으로 오게 되는 거죠. 화성으로. 예, 다음 장. 네, 다음 장. 화성하고 향남은 저 정도 거리가 있고 저희 교회는 이제 저 건물에 10층에 자리를 하고 있어요. 개척을 한 해에 3층에서 개척을 해서 이제 10층으로 지금 저기로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주변은 아파트가 몇 개 더 생기기는 했지만 여전하고 저희 동네에 대학이 4개가 있어요. 장안대 차 타고 지나갈 때 보셨죠? 또 수원과학대가 있어요. 수원대가 있어요. 그리고 협성대가 있어요. 근데 저희 동네에서 제가 여러분 같은 청년들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서울에서는 또 저를 만나고 상담받고 멘토링 받고 싶다고 청년들이 찾아와요. 근데 저희 동네 친구들은 제가 참 만나기가 어려워요. 왜 우리 동네에서 청년들을 제가 만나기가 어려울까요? 이 친구들은 이 화성 봉담에 있는 대학에 오고 싶지가 않았는데 왜 오게 됐을까요? 네, 성적이 안 돼. 가고 싶은 학교가 따로 있었던 경우가 70% 이상인 거예요. 처음부터 이 학교를 목표로 한 학생들은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강남역에서 사당역에서 버스를 타고 캠퍼스로 바로 들어갔다가 학교가 끝나면 어떻게 하는 거죠? 바로 사당역으로 강남역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나가요. 화성, 봉담, 동아리, 읍내, 시내에서는 이 친구들은 뭘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 도시에 소망이 없고 자기는 여기에 4년간 잠깐 나그네로 머무는 것일 뿐이지 이 도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든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다시 아무리 세계를 가서 독일 교회의 날 행사를 보고 오바마가 오고 메르켈이 오고 선진적인 사례를 보더라도 제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곳은 우리 동네고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게다가 저희 동네는 젊은이 인구가 40%를 차지하는 그런 동네고요. 또
우리 화성 자체는 인구의 60% 정도가 이주자인 동네잖아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사 온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다가 화성에 이사 오시게 됐어요?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여러분 지금 청년들이 있으시지만 할 수만 있다면 청년들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사실은? 점점점. 그죠? 우리 다 누구나 비슷한 마음이죠.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싶고 더 성장하고 싶고 더 도전하고 싶은데 화성은 그러기가 너무 척박하고 어려운 땅이에요. 뭘 배운다거나 무슨 새로운 자극을 받는다거나 그러기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있지만 대학이 되고 청년이 되면 이 지역을 다 떠날 수밖에 없는 땅이고 결혼을 해서 살 곳을 결정할 때 서울에 살고 싶지만 이제 어쩔 수 없으면 화성으로 다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네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기 한두 명이 있는 30대, 저희 화성의 평균 인구가 37세인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굉장히 젊은 도시예요. 서울보다 면적이 큰데 서울 인구의 20분의 1이 살고 있죠. 37세인 평균 연령이 37세인 도시예요. 그리고 이 도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아이를 키워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온 사람들이 아마 인구의 60%가 넘을 거예요. 그럼 이 어쩔 수 없이 오게 된 도시에서 불만투성이인 우리의 삶에서 갑갑하고 답답한 이 삶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그 고민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아이를 가진 엄마에게도 있고 대학생인 청년들에게도 있고 고등학생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노래방, PC방, 당구장 빼면 영화 한 편을 볼래도 이 동네에서 보고 싶지가 않고 옷을 사도 이 동네에서 사고 싶지가 않고 그죠? 데이트를 하는데 여러분 향남 시내에서 데이트하고 싶어요? 홈플러스 갈까요? 네, 저희 봉담 사람들은 또 향남을 부러워해요. 여기 홈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또 이마트 있고 홈플러스 있으면 되게 개발된 거잖아요. 여기 화성 종합경기장 갈까요? 우리가 그 동네가 참 재미없다라고 할 때 뭐라 그러냐면 갈 데가 없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갈 데가 없는 도시예요. 이 소망 없는 도시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다시 묻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웃들이 우리랑 똑같은 마음을 느끼고 있는데 그때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가진 예수향남교회는 향남의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와 어떤 대안과 어떤 비전들을 나누고 있는가. 우리가 지역에 나갈 뿐만 아니라 지역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들어와서 그 가치와 비전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이 교회의 키워드는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현현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질문이 페어 철치인 것 같아요. 여러분 페어라는 키워드와 투어리즘이 만나서 페어 트래블, 페어 투어리즘이 됐어요. 한 도시의 정책을 바꾸고 바르셀로나시의 정책을 바꾸고 있어요. 바르셀로나 시장이 포데모스, 젊은 정치인들 44살이에요, 여자 시장이. 그리고 30대 초반 친구들이 바르셀로나에 지금 국회의원에 막 당선되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세상을 바꿔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포데모스 운동 출신들이 주거권 운동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집은 사고 파는 대상이 아니다. 이래서 집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하던 사람이 시장이 되면서 우리 동네의 아파트를 여행자들에게 다 내주고 주민들은 집세가 올라서 여기저기 이전하고 전전하는 삶을 살도록 할 수 없다. 주민들의 삶이 돈보다 중요하다. 내 이웃이 집세가 올라서 오래된 가게를 쫓겨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주거권 운동을 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을 막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는 사람 있나요?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공무원이나 고시나 혹은 대학원은 우리에게 하나의 징검돌인 거죠. 그것을 내가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나한테 다시 물으시는 거죠. 공무원이라는 내 직업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시파트와 체데크는 무엇인지, 그것을 이루어가는 나는 얼마나 매력적이고 온기 있는 사람인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내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비전과 구체적인 세상을 바꾸어 나아가는 정책과 대안에 관해서 나에게 찾아와서 물을 새로운 가치와 소망과 전문성이 있는지,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물을 때 세상 사람이 나에게 와서 저는 묻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믿음이 식을 때가 언젠가 저는 질문이 사라질 때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내가 질문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 안에 내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새로워지는데, 저는 하나님을 통해서 NGO 또 공정함, 페어철치, 공정무역 이런 대안적 가치들을 발견하게 되고, 저희가 개척할 때 아무 돈이 없으니까 아니 왜 교회가 생긴다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싫어하는 거지? 질문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교회를 개척할 때 목사님이랑 했던 얘기가, 여보 우리 교회가 커지면 동네 사람들이 야 우리 동네 체육관이 생긴대, 우리 동네 도서관이 새로 생긴대,
우리 동네에 멋진 카페가 새로 생긴대라고 하는 것처럼 좋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딘가 이사를 가야 되면 공간이 넓게 필요해서 지금 예수하나님교회도 이전하신 거잖아요. 이전을 해야 될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그 교회 딴 동네로 가지 마세요. 향남으로 가거나 동탄으로 가지 마시고 이 교회는 봉담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리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저희가 그랬었거든요.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두 번째 PPT 부탁드릴게요. 저희 교회는 여러분 향남교회의 10분의 1 정도 되는 아직도 굉장히 연약한 교회예요. 근데 저희가 저희 교회 안에 작지만 저희가 하나님 나라 목사님 말씀하신 미슈파트 체데크라는 키워드를 우리가 뿌리내리고 있는 땅, 제가 가서 보고 온 멋진 유럽의 도시들 등록금도 공짜고 초, 중, 고, 대학원 박사까지 등록금 다 공짜인 거 여러분 독일 아시죠? 그죠? 그리고 집세도 함부로 집주인이 집세를 올릴 수가 없어요. 시에서 향남은 월세 얼마까지만 됩니다. 봉담은 그 공시지가를 조사해 보니까 월세가 얼마까지 됩니다. 상가임대료 얼마까지 됩니다. 이렇게 다 묶여 있어요. 파리는요 400개의 시가지가요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뭘 보호하냐면 5가지 상권을 보호해요. 상업을. 하나는 빵집, 하나는 야채가게, 하나는 정육점, 또 하나는 수공예품 가게, 지역에 오래된 사람들이 하는. 소르본느 같은 대학이 있는 데는 서점을 보호해줘요. 동네 서점을. 왜요? 이 5가지 가게들이 동네에서 사라지면 이 동네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국가가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파리가 세계 관광 1위인 도시인데 관광으로 번 돈으로요 지역의 농업을 지원해요. 왜요? 사람들이 파리를 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질문하는 거예요. 파리다운 것을 보기 위해 오는데 그 파리다운 프랑스다움은 무엇에 의해서 유지되는가? 이 프랑스의 농지를 개간하고 목장을 유지하는 농부들에 의해서 지원된다. 근데 돈이 없어서 농부들이 농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지도록 우리가 이 사람들을 지키자. 삶의 질, 더 나은 삶을 함께 살아간다라는 가치를 그 사회가 가지고 있고, 이 모토는 어디로부터 나온 거냐면 유럽의 교회들이 죽어간다고 하지만 그 유럽의 교회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하나님의 공공성이 사회의 각 영역에 체화된 가정들이 있는 거죠. 네, 다음 장 보여주세요. 저희가 화성에서 화성 봉담에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왜 화성으로 온 걸까? 우리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이 마을에 거주하게 되는데 이 마을과 교회는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제가 손을 이렇게 하면 그냥 넘겨주세요. 네, 네. 그렇게 질문하면서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저희 동네 사람들에게 불만에 대해서 쭉 물어보고 조사하는 과정들을 가지게 됐어요. 넘겨주세요. 네. 네. 그리고 3가지를 주요 축에 놓고 저희 교회를 디자인할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가 이 동네에서 할 사역에 대해서 디자인하게 됐어요. 첫 번째는 동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아이를 가진 주부들에겐 새로운 일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뭔가 나 혼자는 하기 어렵지만 누가 좀 같이 한다면 나 프랑스 자수 배우고 싶은데 혼자는 못하지만 클래스를 만들 이웃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내가 사는 마을 누군가가 디자인한 택지지구 한가운데인데 놀이터는 왜 저기 있는 거야? 도서관은 왜 이렇게 먼 거야? 늘 불평하고 불만을 하고 버스 정류장은 도대체 왜 여기만 있는 거야? 하는데 그걸 우리가 민원인이 되지 않고 이 도시를 우리가 새롭게 만들고 디자인해 갈 수 있다면 어떤 도시를 만들어 갈지 그거를 새로운 관계,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 책에도 나온 것처럼 이렇게 8가지의 키워드를 정리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중에서도 제일 먼저 플랫폼으로서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 교회가 교회를 디자인하는 단계부터 37세 아이가 2셋 있는 주부들을 고려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대부분의 공간이 유모차나 휠체어가 그냥 들어올 수 있도록 턱이 없고, 또 하나는 바닥이 온돌로 돼 있어서 아기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공간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 소그룹실이 있는 카페가 없고, 돌잔치를 하고 뭘 조그마한 파티를 하려고 해도 수원에 나가서 뷔페를 얻어서 3만 원, 4만 원짜리 밥을 먹어야 돼서 동네에서 작은 모임이나 학부모 모임이나 또 청년들이 스터디를 하거나 이러면 교회에 와서 이 공간을 커뮤니티 센터처럼 쓸 수 있도록 지역의 불만과 욕구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과정이 교회 디자인에 반영이 돼 있어요. 예, 넘겨주세요. 그래서 페어 라이프, 공정한 여행이 있다면 공정한 교회가 있고 공정한 일상이 있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이제 키워드를 만든 거죠. 네, 모니터가 없어서 목사님 시간을 몇 시 끝내야 되죠? 제가 10분만 더 얘기 나눠도 될까요, 여러분? 괜찮아요? 네, 지금부터는 사진이니까
집사님 제가 이렇게 해드리면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세팅한 사역들의 이제 키워드인 거야. 우리 동네에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소망하는 거를 모아보고 그걸 하나씩 하나씩 시도를 해보는 거죠. 저 중에 잘된 일도 있고 안 된 일도 있고 접은 사업도 있고 여전히 하고 있는 일도 있고 올해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쉽시다 해서 쉬는 일도 있어요. 왜요? 커뮤니티가 함께 결정하는 일에 기반한 거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는 저걸 다 동의하는 사람도 있지만 도대체 교회가 성경 읽고 전도하고 선교해야지 이런 일은 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여전히 계셔요. 홍준표 지지자부터 심상정 지지자까지 두루두루 분포가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바뀔까요? 잘 바뀌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가는 게 교회죠. 네. 그래서 저희가 공간 디자인을 했고 3층에서 10층으로 올라오면서 교회 공간에도 그 가치가 보이게 하자.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고 프로그램에 막 참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동네 사람들은 와서 공간만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협동 생태 공유라는 가치를 가지고 공간 디자인을 하고 재활용으로 교회 건물들을 이렇게 쭉 하고요. 3층에 썼던 물건들을 다 물건 사이즈를 잰 다음에 인테리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유리는 원래 있던 유리, 남들이 인테리어하다 버린 유리에다가 문을 짤 때 벽을 세울 때 다 맞춰가지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남은 철골로 벤치를 만들고 재활용을 하고 재사용을 하려면 여러분 시간이 훨씬 많이 들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를 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효율성을 추구하는 분들은 반대하셨어요. 의미도 좋지만 돈이 더 들지 않냐. 새 거 사서 빨리빨리 깔끔하게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한쪽에서 그래도 우리가 의미를 담고 그 교회가 그것을 보이려면 이 공간에 의자 하나에 강대상 하나에 현수막 하나에 그게 나타나야 되지 않냐. 이러면서 교인들이 청소에 다 참여한 거예요. 2달 동안 매일 출근해서 용접하고 목공하고 청소하고 그 과정을 다 같이 했어요. 그리고 상가에 있는 유리창이나 상가 자체의 천장을 거의 변형하지 않고 넘겨주세요. 네, 하고 그래서 탄생한 공간이에요.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애들도 오면 공사장이니까 위험해 저리가 안 하고 어서 와 이러면서 애들이 뭘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페인트 칠해 여기 사포질해 해서 저희 교인들은 어디인가 한 군데는 자기가 한 데가 있어요. 요건 내가 붙인 나무 조각이야. 요 강대상에 이 패널은 내가 붙인 거야. 그리고 이 벽은 내가 칠했어요. 누가 이렇게 밖에서 찾아오면 그렇게 소개를 하고 이 공간에 있는 물건을 저희가 구매를 할 때 교회 구매 원칙이 1번은 재활용, 재사용, 재활용, 그 다음에 세컨핸드 중고품을 구하는 거, 그리고 안 되면 4번째에 물건을 구매해요. 그래서 뭔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먼저 물어보고 혹시 안 쓰는 물건이 있는 분은 없는지, 원래 있던 테이블이 좁다면 테이블 나무를 붙여서 더 넓게 쓸 수는 없는지, 이게 먼저 교회의 일상 공간 속으로 쭉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본당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이 본당에 저 십자가까지 가로횡으로 스크린이 쭉 내려와요. 그래서 본당을 교회에서 바깥에 대여를 하면 십자가를 가릴 수 있게 해줘요. 강대상이 치우기 편한 강대상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 애들이 강대상에서 풍물 연습도 하고요. 우리 동네 애들이 풍물이라는 게 소리가 커서 어디 연습할 공간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탭댄스도 연습하고요. 애들이 와서 춤 연습도 하고요. 강대상이 카페트 없는 나무로 돼 있어서 강대상에 와서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꽹과리도 치고 탭댄스도 출 수 있도록 교회 본당 자체가 지역에 공유되는 공유 공간으로 설계가 되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당 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그런 친구들 많이 보죠. 여행할 때, 유럽 여행 갈 때, 난 교회는 안 다니는데 여행할 때 성당 가는 건 되게 좋더라. 이런 친구들 있죠. 왜 좋아해요? 분위기. 그 공간 안에 들어가면 왠지 뭔가 좀 거룩하고 왠지 그 거룩한 그 느낌이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 디자인을 할 때 그랬어요. 디자인하는 집사님들이랑 우리 같이 상의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녀도 우리 본당 안에 들어와서 가만히 앉아있다 나가고 싶다라고 느꼈으면 좋겠다고, 최대한 심플하고 최대한 거룩하게 본당이 되어졌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동네에서 학부모 교육을 한다거나 뭘 한다거나 하면 언제든지 여길 치우고 강대상에 누울 수도 있고 앉을 수도 있는 그런 강대상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공정무역 카페가 초창기부터 세팅돼가지고 공정무역 커피들을 사용하고요.
근데 공정무역 커피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지역사회 공정무역이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전부터 공정무역 강사 양성 과정을 하고요. 공정무역 강사 양성 과정을 통해서 서울에 있는 공정무역 단체들이 전부 와서 지역에서 강의를 하고, 또 저희가 지역 학교에다가 공정무역 강사를 내보내고, 화성 동아중 120명 학생들이 자유학계제 강의를 저희 교회 본당에서 지금 듣고, 저희 교회가 소그룹실이 1, 2층을 복층으로 하면서 12개의 소그룹실이 있거든요. 120명 학생들이 10명씩 다시 나뉘어져 가지고 바나나, 초콜릿, 커피 나뉘어져서 강의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첫 해의 결산이에요. 그리고 아름다운 커피랑 공정무역 이제 시민대사 콜라보를 맺고, 아름다운 커피의 강사를 요청했는데 화성의 정남 어디죠? 정남 맞나요? 정남에 강사를 서울에서 사회혁신센터 불광동에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강사를 보내줘요. 근데 오늘 정갑씨 목사님이랑 우리 사모님이랑 공정무역 교회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저희 요청드리고, 목사님 사모님 되게 비전을 가지고 계셔서 향남이나 이 주변에서 강사를 요청하면 예수영남교회에서 강사를 보내고, 또 예수영남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공정무역 공정교회를 또 그 일구어 나가는 같은 그 그리스도 안의 선한 네트워크를 일구어 갈 수 있으면 더 멋진 사역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일들을 저희가 같이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동네에서 문화예술 학교를 같이 했어요. 제가 지금부터 빨리빨리 볼게요. 저희 교회에선 2달에 한 번씩 이런 전단이 나와요. 그래서 정해진 게 있거나 전문 자격증이 없어도 누구나 강의를 개설할 수 있어요. 누가 하고 싶다 그러면 강의를 개설해 주고요. 내가 배우고 싶다 그러면 수소문해서 그 강사를 연결해 줘요. 그리고 전단을 지금은 프린트를 잘 하지 않아요. 프린트를 하면 바꾸기가 어렵고, 사람이 안 모이면 폐강도 되고, 사람이 또 그 주제를 바꿀 수도 있어서 온라인으로만 만들고, 고칠 일이 있으면 쉽게 고쳐서 밴드랑 문자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단이 나오고요. 계속해서 이런 여러 가지 워크숍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모두가 모두로부터 배운다. 누구나 강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 70대 할머니 권사님이 물김치 학교를 하셨거든요. 물김치 학교를 하고 동네 신호등을 걷는데 그 강의를 수강하셨던 동네 분이 선생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우리 70살 권사님이 평생에 한 번도 누가 선생님이라고 부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권사님한테 뭐 부탁드렸냐면, 이제 올해도 저희 지금 다시 그 집밥 교실 시작하는데, 권사님 물김치를 담는 법을 배우는 건 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물김치 담는 거 배워서 식구들 먹을 거 2주일치 한 통을 싸가는 워크숍을 하게 해주세요 이랬어요. 저희 올해 집밥 학교를 이제 좋은 마을 만들기 시작할 텐데, 밑반찬 만드는 거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혼자 밑반찬 만들고 뭐 하기가 참 귀찮잖아요. 자취하는 청년들도. 그럼 해서 우리 식구들 먹을 만큼 싸갈 수 있게. 나 혼자 하긴 번잡스러운데 교회는 주방이 있잖아요. 어느 교회나. 그래서 주방을 저희가 처음부터 오픈 키친이 되도록 커뮤니티 디자인을 하고, 거기서 이제 여러 워크숍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동네를 바꾸는 테드에서 청소년들이 와서 5분씩 자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요. 또 뭐 다양한 워크숍들이 이제 늘 열리고 있어요. 넘어가 주세요. 네. 네. 그리고 어린이 도서관에서는 뭐 여름, 겨울 일들이 열리고, 마을 서재는 저희가 인문학 서재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갈등 해결이라든가 뭐 여성의 페미니즘이라든가 좀 무겁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꼭 사유해야 될 그 주제들은 마을 인문학 학교에서 이제 계속해서 고민을 해나가고 있고요. 또 저희 동네 친구들을 저희가 만날 수 없어 기획했던 행사예요. 화성으로 간 20대라고 그래서 From Mars to Earth 해서 이제 서울에서 온 청년들이 화성의 20대 친구 20명을 인터뷰하고 저희 동네로 초청하고 그 친구들 사진을 찍어서 저희가 전시도 하고 파티도 하고, 서울에서 놀이단 친구들, 뭐 홍대에서 인디 뮤지션들이 와서 같이 공연도 하고 이제 그랬었어요. 그래서 본당에서 우리 동네는 극장을 가려면 수원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이제 연극을 보여주기도 하고, 구성 자체가 위에서 이렇게 연극을 할 때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그 공간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동네에 문화예술이 없는데 그 문화예술의 공간 플랫폼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디자인 하는 단계부터 조명핀이 떨어지는 거, 입장 퇴장이 가능하도록 어느 공간이든 연극이나 콘서트나가 되도록 30명 단위, 50명 단위, 200명 단위 이렇게 공간들을 쭉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진을 다 보여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서 쭉쭉 그냥 넘겨주시면 제가 설명할 것만 설명할게요. 그리고 여름 겨울에 뭐 크리스마스 마켓을 하고 올해는 봄 가을도 진행을 하고 그래서 개척 초기에 세팅했던 일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그 일 중에 특히 경제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법의 체계에서 비영리적인 일을 경제 행위로 하는 걸 사회적 협동조합 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카페가 이제 협동조합으로 그 등록이 돼서 지금 협동조합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화성에 있는 다양한 이제 사회적인 활동들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이는 앞치마나 저런 그 현수막은 저희 교회에서 쓴 현수막을 전부 재활용해서 다시 가방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테이블보를 했는데 그 테이블보가 쓸모가 없어지면 다시 재활용을 해서 방석이든 앞치마로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재화를 공공재를 사용할 때 전부 국가가 세금을 운영한다면 교회는 교회 세금으로 하는 일인데 쓸데없는 것을 사거나 버리지 않도록 또 하나님 주신 자연으로부터 온 것인데 하도록 하고요. 이건 저희 교회 청소 협동조합을 했다가 지금은 없어졌어요. 실패의 경험을 하도록. 누군가가 저걸 시작한다 그러면 일단 말리고 교회에서 먼저 해보세요 라고 얘기해요. 누가 카페를 차린다 그러면 일단 말리고 저희 카페에서 먼저 근무해 보세요 이래요. 카페 우아하게 커피 마시면서 책 읽다가 손님 오면 커피 내줄 것 같지만 여러분 카페 알바 해보셨죠? 바빠요 안 바빠요? 카페를 하고 떡볶이집을 하고 엉덩이 붙이고 앉을 틈이 없거든요. 그럼 교회가 청년이든 노인이든 또 은퇴를 하고 전업을 하려는 사람이든 교회가 연습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경제 행위를 한번 연습해보는, 이윤을 추구하진 않지만 내가 성장하고 배우는 연습장이 될 수 있도록 나누어 보는 거고요. 또 저희 동네는 뭐 어른들은 진짜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쭉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플랫폼으로 넘겨주세요. 쭉쭉쭉. 저희 경기도 교육청이랑 같이 이제 홍순관 씨 여기 향남에도 왔다 가셨나요? 아직 안 왔다 갔다 하셨죠. 이거는 저희가 꿈의 학교 또 토요일만 예술학교 이런 청소년들이랑 저희가 하는 대안교육 프로젝트예요. 틈새 학교 주말에만 하고 있거든요. 저희 청년들이 같이 하고 있고 근데 마을을 매핑하고 화성을 여행하는 학교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고등학교를 다니지만 아이들이 이 동네에 진짜 살고 싶어서 살고 있는 애들은 더 없거든요. 중고등학생들 중에는 특히나. 근데 화성에는 여러분 매향리부터 동탄까지 엄청나게 넓은 화성 땅에 곳곳에 대안적 가치를 만들어가는 이 지역의 숨은 일꾼들이 계셔요. 그래서 저희가 화성으로 간 스쿨버스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버스를 타고 매향리 동탄에서부터 봉담을 지나서 남양을 지나서 매향리까지 아이들이랑 같이 여행을 하고 선생님들을 찾아간 거예요. 선생님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오셨는데 상리에서 왜 도자기를 왜 이 시골에서 하고 계세요? 우리 동네 중학생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장애인을 치유하는 도자기 프로그램에 자원봉사로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자연에서 흙을 만지니까 도자기를 통해서 치유되는 걸 봤어. 예술은 자연으로부터 오고 치유도 자연으로부터 오는 거구나 생각해서 나는 시골에 와야지 생각했다가 우리 부모님이 태어나신 이 화성 땅에 오게 됐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런 것도 물어보고요. 그리고 선생님은 여기 떠나고 싶었던 적은 없었어요? 애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거기 다 체험학습으로 갔던 데거든요. 근데 애들이 여행으로 가니까 그 선생님들한테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 프랑스 유학까지 갔다 왔다면서 왜 여기 창문아트센터 이 시골에 20년째 선생님 왜 있어요?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이 든 때는 없었어요? 애들이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이제 이 마을 주민이 됐고 우리 아이들이 나를 통해서 마을을 배웠어. 그리고 우리 마을 분들이 지금은 뭘 하려면 나한테 상의하려고 찾아와. 훌륭한 작품을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마을에 이웃이 되고 마을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새로운 예술을 경험한 게 나한테는 참 소중한 시간이었어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그렇게 마을을 여행한 아이들이 연말에 교과서가 없이 저희가 1년 동안 학교를 했는데 자기가 배운 거를 다 기록하고 모아서 배움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전시했거든요. 1년 동안 만난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전시하는 걸 보러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요? 이 아이들이 이 선생님한테 질문했잖아요. 관계 맺었잖아요. 만났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 마을에 새로운 지도를 그렸어요. 화성 어쩌면 동네가 재미있을 지도, 화성 집으로 가는 길이 험난할 지도, 어쩌면 이 동네에 살고 싶어질 지도.
각자 자기 지도에 새로운 이름을 붙이고 새로운 지도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이들이 물론 넘겨주세요. 동네를 떠날 거라고 생각해요. 크면. 그렇지만 이 동네에서 이 동네를 지키면서 이 동네에 새로운 가치를 심기 위해 나무 한 그루를 심듯이 살아가는 선생님들을 어른들을 만난 아이들은 자기들이 커서 도시에서의 삶을, 대학에서의 삶을, 먼 곳에서의 삶을 끝내고 어딘가 돌아가서 정주하려는 생각을 할 때 그 만났던 순간이 먼 경험처럼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나는 어디에 돌아가서 어디에 뿌리 내리고 어떤 이웃이 되어야 될까를 생각할 때 그것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커뮤니티 센터 하시는 이만수 박사님 오셔서 마을에 매핑을 하면서 우리 동네의 지도를 화성시 관광지도 말고 우리가 새롭게 만든다면 그 지도에는 어떤 키워드를 넣을까? 애들이 맛집 넣어요. 그래서 맛집이면 충분할까? 제가 물어봤어요. 대안과 가치의 키워드로 화성을 희망의 지도로 만드는데 맛집만 넣으면 될까? 그때 애들이 아이콘도 같이 만들었거든요. 지도에 여러분 왜 논밭 아이콘 초등학교 때 배우죠? 맛집 아이콘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밥 공기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나쁜 밥집은 까맣게 칠을 하고 MSG 많이 쓰는 밥집은 거기다 사탄 모양 꼬리를 이렇게 달았어요. 그다음에 좋은 밥집은 거기다가 다른 마크를 그렸어요. 다른 아이콘을 우리가 만들어보고 다른 지도를 만들어보고 이 지역을 새롭게 하는 상상을 저런 매핑을 통해서 해보고 핸드폰에 앱 다 다운로드 받고 올려주세요. 동네로 나가는 거예요. 이만수 박사님 애들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뉴욕에 가서 티셔츠를 20벌을 사가지고 다시 애들 발표하는데 다시 뉴욕에서 오셨어요. 네. 계속 넘겨주세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얘기 나누고 워드프레스를 배우자, 인디자인을 배우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 네네. 네. 그리고 이게 저희 교회 일정표예요. 저희 교회 일정만 있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공간을 대관해서 쓰는 것에 대한 일정표들이 이렇게 나가 있고요. 제가 여기 요 뒷부분,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공유의 플랫폼으로 우리 교회 사람들이 공간을 쓴 빈도가 아니라 주간에 일어나는 소그룹 워크샵, 마을 공동체 프로그램, 그냥 카페 이용자, 지역이 대관되면서 이 교회의 한 해 동안 이 지역 사람들이 이 공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공공의 가치와 또 마을에서 일어날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놨는지를 결산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공간이 얼마나 열려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물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는 어떤 가치들이 있는가. 저희 동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대학을 나오거나 좋은 직장을 다니지 않고 또 가난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가난할 때 존엄을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가 자기만의 가치를 갖는 일이에요. 가치.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는 자기만의 예술을 갖는 일이에요. 내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인데 가난하면 부끄럽나요? 제가 그저께 바르셀로나에서 지난주에 왔는데 가우디가 마지막에 죽어서 노숙인 병원에 실려가서 죽었어요. 근데 바르셀로나는 현재까지 17개의 가우디가 만든 건축물 때문에 관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고 있어요. 가우디가 가우디의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만들 때 주요한 메시지를 성당 밖에다가 다 건축물을 부조로 붙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설명해 주시는 분이. 왜 그랬냐면 가난한 사람이 성당에 들어올 수 없을까 봐 이 교회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밖에서도 건축물만 보면 그걸 알 수 있도록 가우디가 그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문장에 써 있는데 당신의 헌신은 하나님 안에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Your devotion is forgotten in God이라고 써 있어요. 자기만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You see me.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우리가 존엄해지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상에선 두 가지죠. 가치와 예술인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학벌에 의해서 지금 내 지위에 의해서 지금 내 연봉에 의해서 내가 비참함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일은 뭐냐면 나를 존귀하게 하고 존엄하게 하신 그 가치를 일상 속의 언어로 치환하고 전환해내서 그것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우리 동네 사람들도 한 잔의 커피를 통해서 한 번의 워크숍을 통해서 무언가 거기에 가면 사람 대접을 받는 무언가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는 따뜻한 어떤 공간에 접속되는 일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 동네에서 이사 가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 있는
좋은 이웃이 되고 좋은 시민이 되는 데까지 나아가면 저희가 부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굉장히 칭찬받는, 이웃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잠깐 마무리하고. 예.